전라북도가 GM 후속 대책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 기지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마무리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전북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들과 시설 종사자들이 공친 목사의 허위 경력과 사기 혐의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농작물 가운데 인삼 피해가 가장 크지만 정작 농작물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침체된 전북 자동차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사업이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기지 사업입니다. 전북을 상용차 자율주행 중심지로 만들어서 이 자동차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현대차 전주공장과 타타대우가 생산한 중대형 버스와 화물차는 6만 7천 대, 국내 생산량의 94%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를 구축해 자동차 산업을 다시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GM 대책을 고민하는 정부도 우호적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군산 여건에 맞게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이라든지를 포함한 대체 보안 산업 육성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기지의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과기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과 심사 절차를 통과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입니다. 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군산 지역의 산업 생태계, 사용차 부분 생태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기부의 심사를 통과하면 군산과 새만금에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2,200억 원이 투입돼 관련 연구개발과 기반 시설이 조성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7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익산에 세워진 한 종중 박물관이 있습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입장료 수입이 적어서 시설 보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물 등 5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된 연안이시 종중박물관입니다. 2013년 68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문을 연 뒤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객이 적어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사람이 한 5명도 안 와요. 그 와도 입장료 낼 연령대는 하나도 안 오고. 미륵사 지적단만 해도 그 박물관만 해도 관람료 하나도 안 받자니. 그 볼거리도 있고. 입장료 수입이 적어 시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주차장 인근에 세워진 정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어진 지 5년이 된 이곳 육각정도 지붕이 내려앉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박물관 측은 2년 전부터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산 부담에 보수 공사를 미루다 결국 무너진 것입니다. 비 올 때 이제 지붕에 기와골이 좀 열리니까 그리 물이 들어간 모양,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물이 들어가도록 그냥 방치해버리니까. 박물관 측은 지난 2014년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개관 1년 만에 문을 닫았다가 정부에서 매달 3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건립 예산에 운영비까지 지원받고 있지만 관람객들에게 외면받고 시설 보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번 폭염으로 전북에서는 농작물 가운데 인삼 피해가 가장 큰데요. 다른 작물과는 다르게 인삼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제의 한 인삼밭입니다. 5년을 키운 인삼 줄기와 잎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안 되나요? 살짝만 비벼도 낙엽처럼 바스러집니다.
전북에서 이 같은 폭염 피해를 입은 인삼밭은 100헥타르가 넘습니다. 농작물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재앙이죠, 재앙. 농민 입장에서는 재앙이고,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너무 날씨가 확 뜨거워지고 하니까 대비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문제는 다른 작물과 달리 인삼은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잎과 줄기가 말라도 뿌리인 인삼은 성장만 멈추고 더위에 비교적 강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농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인삼이 성장을 멈추고 휴면 상태에 들어가면 썩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파리가 고사가 되면 일단 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면 이제 전체적인 양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양만 주면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비가 온다든가 하면 삶이 갑작스럽게 또 썩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농협은 뒤늦게 인삼도 폭염 피해 적용 작물에 포함하는 보험 상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타갖고.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올해 대학 수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무리 전략을 잘 세우면 남은 시간에 성패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 속에도 고3 교실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수험생들은 무더위도 잊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100일. 지금까지 해온 것 못지않게 남은 100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답노트를 틀린 문제를 정리해서 반복 학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 기출문제를 보면서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유형에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착실하게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능 준비와 함께 다음 달 수시 원서 접수까지 앞두고 있어 시간이 모자란 수험생들의 부담감은 더 커졌습니다. 9월 10일부터 수시를 모집하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자소서를 완성을 해야 되고 수능 최저 공부나 수능 공부도 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100일 동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취약점을 찾는 것입니다. 또 지망 대학에 맞게 맞춤형 공부를 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수능 연계율이 높은 EBS 교재를 꼼꼼히 살펴보고 올해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어와 탐구 영역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합니다. 연계율이 70% 이상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EBS 교재에 좀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탐구 영역에도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와 함께 수면 시간 등 생활 리듬을 시험 당일까지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11월 15일에 치러지며 성적표는 12월 5일 개인별로 통보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농림부의 고위공무원이 영남 출신에 집중되고 호남과 다른 지역은 크게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박주현 의원이 농림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영남 출신은 모두 22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으며 호남 출신 6명의 3.7배나 됐습니다. 박주현 의원은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선 적절한 지역별 배분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안배를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운천 의원이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와 당을 살리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면서 국내외 일자리 창출과 민생 정책에 힘을 쏟고 당의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는 모두 10여 명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으며 오는 11일 6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한 뒤 권리당원과 일반당원 그리고 여론조사로 선출합니다. 전라도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민선 6기 전라도의 반대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이 무산됐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은 이미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단체장의 낙하산 인사와 퇴직 공무원 회전문 인사, 부실 경영 논란이 끊이질 않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봉침 목사의 허위 경력과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전북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들과 시설 종사자들이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던 이른바 전주 봉침 목사 사건. 하지만 이모 씨의 형량은 벌금 1,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씨가 받고 있던 4개 혐의 가운데 사기와 공무집행 방해 등 2가지 핵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북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 전공교수, 장애인 시설협회가 1심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재판부가 사회복지법의 취지를 외면한 채 법규를 편협하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무나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왜곡된 시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매우 사려 깊지 못한 판결이다. 입양아를 이용해 기부금을 모집하고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기부금품은 개인의 손을 떠나서 기관에 도착함과 동시에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우리가 얼마나 감독하고 감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재판부가 그것을 너무 간과하지 않아 가볍게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가 나올 것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업무상 횡령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이 씨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다시 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봉침 목사 이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입양한 2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둔 채 사실상 방치하고 지난 2014년에는 2아이의 얼굴에 봉침을 놓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화 사기를 의미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모두 5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가 늘었고 피해액은 49억 8천만 원으로 4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법별로 살펴보면 대출 사기형이 4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사칭형이 64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를 할 거예요. 전라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북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사회적 경제기업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기업혁신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행이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함께 다문화 가정의 친정 나들이를 지원했습니다. 전북은행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이주 여성들 가운데 10가족을 초청해서 왕복 항공권과 15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429명의 다문화 가정 가족들이 아내와 엄마의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전주시 송천동의 게이트볼 전용 구장이 17년 만에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20억 원을 들여 게이트볼 구장 본 건물과 사무동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송천동 게이트볼 전용 구장에서는 43개 팀 300여 명의 노인들이 참석한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1여객 노동조합이 20일째 이어온 부분 파업을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1여객 노동조합은 오늘 밤 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내일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여객 노사는 파업의 원인이 된 14억 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에 대해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규 항로 개설 이후 군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피트 기준으로 모두 37,600여 개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0%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군산항과 중국 칭타오, 렌윈을 잇는 화물 항로가 잇따라 개설되면서 물동량이 크게 늘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타이완 가오슝 항로를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9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상사인 46살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임금 문제로 인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를 맞았지만 오늘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시간당 60mm의 폭우가 내린 나머는 호우경보 속에 90mm의 비가 왔습니다. 비는 밤까지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 한때 동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